세상에 뭐 이런 개그 콘서트가 다 있을까요? 스가의 회식이 일본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CL9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5인 이상 회식 금지, 마스크 회식 실시, 65세 이상 회식 자제 등으로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가 5인 이상 회식을 하면서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16일에는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꼼수로 스가가 회식을 하다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을 약올리려고 작정했나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CL9 사태가 엄중한 요즘 스가가 노골적으로 국민들을 열받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뭐 이런 개그 콘서트가 다 있나 싶으실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3,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중증 환자가 600명이 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고투 여행 캠페인을 중지시키고 연말 회식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정재생상 및 CL9 대책 담당 장관은 집단 감염의 80% 이상이 5인 이상의 회식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 장시간 회식이거나 5인 이상의 회식은 절대 삼가주기를 바란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스가는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여행 캠페인을 중지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도쿄 긴자에 있는 고급 스테이크 집에서 8명이 모여서 장시간 회식을 합니다. 이 사실이 15일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총리가 5인 이상 회식을 했다라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스가가 변명을 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완전히 일본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듭니다. 한 번의 8인 회식이 갈수록 일이 더 커져간 것입니다. 스가의 스테이크 회식은 해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면서 일본의 국가 망신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가 총리가 국민들에게는 CL9 대책으로 회식을 자제하라고 해놓고 본인은 대규모 파티를 했다는 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총리 스스로 말한 5인 이상의 회식 자제를 무시하고 연예인, 정치인과 고급 스테이크 저녁 파티를 즐겼다 라고 보도했고 블룸버그 통신도 스테이크 회식은 스가를 더욱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지지도 급락에 허덕이는 스가에게 추가 타격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일본 총리의 스테이크 회식이 도마에 올랐다 라는 제목에서 정부의 공식 요청을 무시하고 대규모의 회식을 이어가다가 SNS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CL9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회식 등의 소규모 모임을 자제해달라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가와 회식을 한 면면을 보면 72세의 스가, 81세의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 80세 소프트뱅크 오 사다하루 회장, 76세의 배우 스기 료타로, 88세의 모니타 미노루 정치평론가, 73세의 하야시 모토오 의원, 76세의 탤런트 미노 몬타 등 모두가 70대 이상의 고령자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11월 19일에는 스가가 국민들은 꼭 조용한 회식, 마스크 회식을 해주기를 바란다. 나도 오늘부터 철저히 하겠다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에는 마스크를 벗었다가 음식을 씹거나 말을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스크 회식에 대해 언론들이 취재를 한 결과 스테이크 집에서 회식을 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가게에서 제공한 케이스에 마스크를 집어넣고 회식을 시작했다는 거죠. 어떻게 총리가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비판에 자리에 참석했던 한 참석자는 사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노인들이라서 큰 목소리로 말을 하지 않았다. 아주 조용한 식사 모임이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니 침이 멀리 튈 수도 없었을 것이다. 침을 튀며 큰 소리로 말할 능력도 안 된다. 라는 뜻으로 변명한 것입니다. 또 니시무라 장관은 스가를 대변하기 위해 지난번 이야기한 5인 이하 회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가급적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아크릴판을 준비하거나 환기에 특별히 주의해달라는 측면도 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아크릴판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5인 이상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자들의 취재에 의하면 스가가 이용한 스테이크 가게에는 아크릴판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변명한다고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고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7일에는 타무라 노리이사 후생 노동장관이 스가를 위해 변명을 합니다. 총리가 회식을 하는 것은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정보 수집의 목적도 있다. 라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물론 총리가 반성하고 있다. 국민들은 계속 회식을 자제해달라. 라고 당부도 했고요. 이러다 보니 당장 기업들은 비대면 회의를 하라고 하고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니 꼭 만나서 얼굴 보며 물어보는 원시적인 방법 말고는 없나 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스가는 C19 대책으로 연말 회식을 짧게 끝내달라고 국민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에 의하면 그 모임은 2시간 30분 이상 이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스가는 곧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길어졌다. 죄송하다. 매우 반성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14일 회식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니까 스가는 큰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 5인 이하 회식에 대한 약속은 지키자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16일 스가는 일단 3명하고 회식을 한 다음에 4명이 기다리는 장소로 이동해서 또 회식을 합니다. 언론에서는 이 회식을 사다리 회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3명에서 4명으로 건너뛰면서 5명 이하를 지켰다 라고 큰 소리를 치는 회식 방식이라는 거죠. 당장 언론에서나 야당에서는 그런 식의 사다리 회식을 해도 되는가? 국민들이 회식 자체를 자제하고 있는데 밥을 먹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 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스가는 우울했을 것입니다. 5명 이하 회식 약속도 지켰고 문을 꼭 닫았으니 마스크 벗고 밥 먹는 것도 들키지 않았는데 자꾸 지적을 당하니까요. 그 우울해진 스가는 결국 17일 밤에는 회식하지 않고 오후 8시에 귀가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는 정의와 정직과 희생 정신 등을 언급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지키지도 못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차라리 정직이나 하든지 매일 변명이나 핑계를 대기만 하니까 일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하고요. 개그 콘서트가 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본이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과 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의 제안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25분간 전화통화를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 주정부의 자택 대기령에 따라 요즘 자택에서 근무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전화로나마 처음 인사를 하게 되어 반갑다면서 통화를 재임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고 싶었다면서 한국이 코로나19를 잘 관리해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지도력을 보여주셨다면서 저 역시 한국의 대응을 보고 배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여러 계기에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높이 평가해주셔서 깊이 감사하다며 다행스럽게도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 아래까지 줄어들었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한국을 방역의 모범 사례로 꼽으며 주목해왔다. 게이츠 이사장은 지난 3일 미국 토크쇼 더 데일리쇼에 출연해 신속한 검사를 강조하며 한국의 코로나19 검사는 24시간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소개했다. 5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는 한국처럼 미국도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대통령과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 정부와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공동 기여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 백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아시아 지역 국가로는 최초로 세계 백신 면역연합에 공여했고 올해부터는 감염병 혁신연합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며 게이츠 재단도 GAVI와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백신 연구소 등 국제기구를 후원하고 있고 우리 정부와도 함께 라이트 펀드에 공동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라이트 펀드와 관련 올해 2배 이상 성장시킬 계획이라며 IVI에는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코로나 사태에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백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에 취약한 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백신 개발 및 보급 등의 분야에서 재단 측과의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이 개도국의 진단키트를 지원해주시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여러 나라의 진단키트를 지원해주는 사실 자체가 한국이 코로나 대응에 성공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게이츠 이사장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 완치자의 혈증을 비롯해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치료제 개발 보급을 위해서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한국이 유일한 희망. 국내 체외 진단기기 업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해외 각국에 공급, 향후 다른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포석을 마련 중이다. 각 업체들은 향후 코로나19 외 다른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 수출 국가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 이미지와 제품 신뢰도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총 27곳이다. 수출 품목 중 가장 두드러지는 제품은 진단키트다. 한국산 진단키트가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정확도로 진단을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단키트 수출이 활발한 기업은 솔젠트, 오상헬스케어, 진매트릭스 등이다. 이들 기업은 주로 단기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유럽과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먼저 솔젠트는 이달 3일 미국 연방재난관리청과 진단시약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진단키트의 미국 진출 소식을 알렸다. 솔젠트가 미국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국가로는 유럽과 필리핀, CIS 국가 등이 있다. 오상자 이엘의 자회사 오상헬스케어는 FEMA와 진단키트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브라질 상파울루시와도 공급 계약을 맺었다. 회사는 현재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진매트릭스 역시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현재 수출 계약을 체결한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칠레다. 이밖에 수젠텍은 최근 FDA 제품 등록을 완료해 세계 주정부와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이탈리아, 스위스, 이집트, 말레이시아에 키트를 수출했다. 지난달 말에는 한국 측의 전문가 지원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전문가 지원 요청을 받은 외교부는 최재욱 고려대 교수를 섭외하고 현지를 방문토록 했으며 최 교수는 예방, 감염 분야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즈베키스탄 부총리가 현지 한국 대사에게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이번에 알았다고 언급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3일 한국과 독일이 코로나19 대응 화상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독일 측이 방역 대책 공유를 위해 이틀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자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전략 공유를 위해 컨퍼런스를 요청했으며 조만간 한미 보건당국 간 협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현지에서 수요가 높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코로나19 외 다른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 수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찾는 국가가 많아지면서 로시 등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체외 진단기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